자, 그러면은 한하다, 목이 하나다. 그러면 하다는 건 어떻게 규정할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월의 태생을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월의 태생을 읽으셔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했었잖아요. 추분에서 춘분까지는 한이다. 근데 이 한도 조건이 좀 다르죠. 이쪽에 한은 외부에 있어요. 추분에서 동지 사이에 한은 한이 밖에 있어요. 그러면 그 객체의 내부는 아직 이쪽에 따뜻한 기운을 안에 갖고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 한 거하고 그 내면이 한한 거를 구분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내부가 한 거죠. 밖에는 점점 이제 따뜻해져 가요. 그죠? 이렇게. 근데 안은 한한 것이 계속 연결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걸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축, 인, 묘 이렇게 가잖아요. 요 동지보다 축, 월이 더, 섣달이 더 춥죠. 왜? 한기가 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복사돼 있으니까. 그냥 객체로 볼 때도 이때가 안으로 가장 많이 응축돼 있어요. 그게 요 춘분까지는 한이 안에 머물러서 밖으로 나가는 시점이고요. 여기는 한이 외부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시점이죠. 그죠? 점점점 한이 안으로 들어온다. 이 얘기고요. 그냥 기준으로 얘기한다면은 이렇게 나누는 건 관찰 시점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딱 떨어지는 건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도 사주 보고 동지 전이다, 동지 후다 이 정도 보고 추분이 지났다. 그러면 이 병은 계절적으로는 외부적으로 하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러한 술토를 얘기할 수 있겠죠. 술토는 밖이 차갑고 쓸쓸하겠구나. 근데 내부는 아직 그 한 점의 따뜻함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거죠. 구분이 되지죠?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쪽은 춘분에서 추분까지는 난이에요. 따뜻하다. 따뜻한 걸 기준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쪽에 난은 이건 외부의 난이고요. 여기는 내부의 난이 들어왔죠. 그죠? 이건 밖이 따뜻한 거고 그 객체 안은 아직 따뜻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자, 오달을 지나면 하지를 지나면은 복사열이 생기죠. 그러니까 안으로 내부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온도가 떨어져도 더워요. 우리가 그냥 이건 자연적인 거고요. 그 자연의 움직임이 하나의 객체의 소우주적 작용과도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지금 월지의 계절을 읽으실 때 이렇게 구분하시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나누면 지금은 이렇게 나눴잖아요. 수직으로 나누면은 동지에서 하지까지는 기본이 습이에요. 여기에는 습이 작용하고요. 하지에서 동지까지는 기본이 조예요.
작용 자체가. 자, 그러면 동지에서 하지로 갈 때 여기에 습은 겉이 외부가 습이고요. 여기는 내부가 습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충분히 지나면은 개체들은 그 안에까지 습으로 들어와서 촉촉해진다.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죠. 습이 내부로 들어와 있다 이거고요. 여기 조는 여기가 외부가 조한 거고요. 여기는 내부가 조한 거예요. 그럼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괜히 이렇게 조남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부에 있는 거고요. 이게 외부에 있는 작용이에요. 그럼 여기의 영역 추분에서 동지까지는 한조하다 이거잖아요. 한조하다. 근데 그 한의 작용은 외부에 있고 조의 작용은 내부에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거의 대표적인 영역이 술토잖아요. 술토가 한조한데 술토라고 하는 걸 읽을 때 이게 딱 적용되죠. 그냥 지지의 각각의 한난조습이 또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 그잖아요. 인목과 묘목은 인묘를 대비시켜서 한난조습을 따지셔야 되겠죠. 또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기본 조건이죠. 자, 여기 축토 한습을 대표하는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한이 어디에 있어요? 안에, 그 내부에 있고요. 겉은 습이 막 지금 작동되고 있어요. 네. 여기는 진토이죠. 계절로 얘기하면은 진토의 마당에 작용하는 거고 난하죠. 겉이 난하고 내부가 습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 이 얘기고요. 여기는 미죠. 안이 내부가 따뜻해져 있고 겉은 점점 조해져 가고 있어요. 그렇게 진행된다는 걸 이렇게 읽으셔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계절을 이건 굉장히 거칠게 구분을 한 거고요. 그래도 이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간목이, 을목이 무슨 달에 났느냐, 그죠? 그 월에 계절이 어떠냐는 거죠. 계절의 조건을 읽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계절의 조건도 파악되지 않고 그냥 간목이 어떻다, 을목이 어떻다 이거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좀 체계적으로 제대로 표현을 하려면은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절을 꼭 읽으셔야 돼요. 월을 보실 때. 그래서 그 명이 하나냐 난하냐 월의 조건을 먼저 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월의 조건이 지금 이렇게 한하냐 난하냐 그러면 한한 계절에 난 일간, 일간만이 아니고 나머지들도 다 똑같은 계절에 난 거잖아요. 그 계절에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그러니까 그 사주의 주인이 그 명을 받고 태어난 거니까, 그러니까 이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명의 주인이 있죠. 주인. 명의 주인은 여럿일 수 있어요. 그죠? 같은 사주가 여러 명이잖아요. 같은 쌍둥이일 수도 있고요. 그 여럿이 있다고요. 명의 주인은. 근데 이 주인이 이 명, 태어난 자기한테 주어진 명을 가지고 수많은 선택들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선택들을 해갑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명을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 동일 사주를 갖고 우리나라에 한 5명이 있다. 그럼 5명이 다 각각으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일 사주라는 것은 이 명의 주인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자기한테 주어진 걸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매 순간 선택을 해요. 5명 중에 A라고 하는 사람은 A의 선택을 할 거고요. B라는 사람은 B의 선택을 할 거란 얘기죠. 만나는 사람도 다르고 이미 태어나서 자기한테 주어진 환경도 달라져 있죠. 그것도 같은 일란성 쌍둥이, 부모도 같고, 그죠? 그 일란성이니까 그 동일한 조건인데도 사는 게 다르죠. 그건 각각의 개별적 자기 인지에 의한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는 유사성도 있고 반대적인 형태로 선택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다 의지 개입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명에 주어진 그 명의 월지, 이 월지는 명 자체가 이 사람의 초기 조건인데, 초기 조건, 그 사람의 초기 조건이라고요. 그렇게 한정된 형태. 그래서 제가 비유를 해요. 당신은 레고 피스 2000개를 갖고 태어났다. 당신한테 주어진 레고는 2000개다. 인심 많이 쓴 거예요. 자, 2000개의 레고가 주어져 있어요. 거기에는 갖은 모양의 레고들이 있어요. 갖은 모양의 사주에 갖은 모양의 레고들이 있어요. 그거 갖고 어떻게 해요? 2000개가 바뀌지 않아요. 2000개가 주어졌는데 그 중에 500개만 갖고 집을 지으려고도 하고요. 그 중에 1000개만 갖고 마을을 만들어 보려고도 하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을 잘 파악하고 그걸 자기 걸로 잘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건 자기한테 주어진 2000개의 피스를 몽땅 동원해서 그걸 제대로 다 써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쓰고 있나요? 그러니까 사주를 공부하고 배우고 사주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 명한테 주어진 레고 피스가 몇 개다, 어떠한 모양이 주로 돼 있다, 어떠한 형태의 모양을 만드는데 적합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거기에는 무수한 가변성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걸 다 활용도 안 하고 그 중에 몇백 개만 갖고 계속 그것만 반복하고 살죠. 어쨌든 명에 주어진 초기 조건이 나한테 주어진 사주는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요. 그 명의 초기 조건에 그 환경에 그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 환경, 자기 외부적 환경에 접점을 이루는 공간이 월지라고요. 부모와 형제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영역이고요. 여기는 시간으로 얘기하면 성장 과정이죠. 성장 과정이 됩니다. 그걸 우리는 이력이라고 하죠. 그 사람의 이력. 그게 월지예요. 그러면 월지라고 하는 환경이 어떠한 형태로 돼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사주를 보는 거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예요. 당연히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사주 전체를 보고 사주 전체 기준에서의 한난조습, 그 편정, 이런 거, 기세의 흐름, 이런 걸 보고요. 그 다음에
월지를 봐서 이 사람의 시간적 과거, 공간적, 사회적 조건 이런 것들을 점점 파악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턱 하면 보여야 되죠. 이건 뻥치는 거예요? 턱 하고 보이겠어요 어디? 그래서 사주 안으로 들어오면은 월지가 초기 조건이라고요. 제가 자주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 초기 조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요즘은 병원 가면 바꿔주기도 하잖아요. 생긴 걸. 그게 나한테 처음 나라고 하는 것에 어떻든 모양이나 쓰임이나 에너지에 대한 일정한 한정을 한 거예요. 이게 초기 조건이라고요. 그러면은 이 월지의 한난 조습을 보는 것은 그러한 저 월지의 초기 조건으로 해서 주어져 있는 것, 그 중에 내가 나를 대표하는 게 일간이니까 일간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과거적 이력을 갖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기도 하고요. 일간의 초기 조건이니까, 초기 조건은 그냥 암묵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행동 패턴들, 무의식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초기 조건은 카우스 이론 중에 한 이론 중에 하나예요. 무질서하게 뭔가가 진행되는 것 같아도 처음 정해진 거에 의해서 패턴이나 형식이 만들어진다. 운동의 방향성도 결정된다. 그런 거죠. 제가 카우스 이론 잘 몰라요. 저는 그런 거 보면 머리가 너무 아파요. 내 머릿속이 카오스가 돼요. 그래도 우리 삶이 카오스잖아요. 우리 삶이 뭔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예측하려고 하잖아요. 돌아서 보면은 질서정연하게 오잖아요. 앞을 보면은 깜깜절벽인데 돌아서 보면은 그렇게밖에 올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참 묘한 거죠. 무질서하게 아무런 형식 없이 진행되는 것 같죠. 그 작은 편린을 봤을 때는. 근데 그 편린들을 다 모아놓고 보면은, 많은 시간을 대입해서 보면은 거기에는 질서가 있죠. 흐름이 있죠. 패턴이 있죠. 그냥 무질서한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러한 것,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서 일정한 패턴이나 질서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란 뜻이죠. 자,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